안녕하십니까. 신경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생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있을 수 없는 망발을 했습니다. 이 자는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자가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극심한 식량난, 그런데 이제 추수를 하는데 별로 수확량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전부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밖에 배급을 안 한답니다. 얼마나 하는지 보겠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지금 갑자기 핵전쟁 지휘 통신기들이 모두가 떠서 훈련을 했는데 이게 북한 SLBM 발사하고 일어난 일인데 거의 초유의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수확의 계절이 되었지만 기뻐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당국의 식량 강탈에 대한 분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10월 초부터 대대적인 알곡 수확이 시작되었지만 정작 해당 곡물을 생산한 농장원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양만 분배하고 있어서 농민들 사이에서의 불안과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0월 2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함경북도의 한 농업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서 당국이 10월 초부터 전국의 농장들을 대상으로 알곡 수확량을 놓고 농장원들에게 공급할 분배량 측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분배량이 예상되고 있어서 벌써부터 식량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해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농장원들은 1년 내내 농장에만 출근해서 일하다 보니까 가을에 당국에서 주는 알곡 분배량이 생계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라면서 올해도 총 수확량에서 의무적으로 빼가는 군량미와 국가 수매를 우선 공제하고 나니 농장원들에게 많아야 5, 6개월 정도의 알곡만 할당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 여름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풀었던 군량미를 다시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군량미 징수량이 더 늘었고 당국이 할당한 목표 수확량을 채우지 못한 농장은 알곡 할당량을 더 크게 줄여서 1년 식량으로 고작 2달치 알곡만 내줬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올해 작황은 코로나로 인해 국경 봉쇄와 비료, 영농자재 조달 실패, 홍수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농장이 목표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식량을 당국이 강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전국에서 벌어지면서 분노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은 전 국민이 공무원이에요. 공산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에게 월급 줘야 되죠. 여기는 월급을 떠나서 일단 먹을 쌀을 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추수하고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이 농장들에게 자 니네들 올해 어느 정도 추수했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다 보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국가에 비축해야 될 부분 이런 거 다 떼고 떼고 나니까 5, 6개월치 남는데 잠깐 스톱. 아니 5, 6개월치 가지고 1년을 날아?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물론 내년 봄에 또 보리 수확해라, 또 옥수수 수확해라, 이거 살기 때문에 쌀은 5, 6개월치만 있으면 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쌀을 1년치를 못 주고 5, 6개월치가 남았는데, 잠깐 스톱. 그게 다가 아니야. 지난번에, 최고사령관 명의로, 그 명령으로 군량미 열어가지고 군량미 줬잖아. 그런데 그거 다시 채워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줄 쌀이 2달치 정도밖에 안 남는다.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참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그 2달 말고 나머지 10개월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특히나 이렇게 협동농장에 와서 이 협동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장마당 활동도 안 하고 이것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쌀 안 주면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전국의 이 북한 주민들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2달 치면 올 연말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 내년 한 해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먹고 1990년대처럼 정말로 나무 껍데기 다 뜯어먹고 풀이라도 뜯어가가지고 그걸 죽으로 쑤어먹는
이런 무슨 소도 아니고 소 염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그 풀도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 이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인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정은이 겁나죠. 그래서 김정은이 뭐라고 하느냐? 사상 범죄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 너무 과도하게 감시하지 마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남조선 날라리 풍이다 뭐다 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단속하고 걸리면 총살해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추수를 딱 해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지 마라 라고 또 김정은이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며칠 지나면 또 바뀔 수 있겠죠. 아무튼 김정은이가 스스로 겁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북한 식량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조금만 놔두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해도 장수가 무능하고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는 백전백패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국민 앞에서 적의 위협을 감싸고 두둔하는 수장, 군 통수권자가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국민이 끌어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19일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이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실전용 핵무기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이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 아니라는 망언을 들고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SLBM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 가능한 전술 미사일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경고했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 이언 윌리엄스 박사도 북한이 실전에 적용할 발사 수단의 다종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북한의 대남 공격 위협 문제가 실전에까지 이제 적용할 때가 됐다라며 지적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측면 기동과 활공 도약 기술은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한 것이며 북한은 신형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려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국내 미사일 전문가인 국방대학교 권영수 전 교수도 북한이 잠수함에 SLBM을 복수로 실어 운용하면 게임 체인저 성격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욱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SLBM 발사는 도발이 아니다 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며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라는 황당한 발언을 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서욱은 또 북한의 SLBM은 초보적 단계며 우리 군의 전력으로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 SLBM을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고 한국군의 현존 전력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북한 SLBM 발사가 도발이 아니다, 요격이 가능한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라며 북한의 위협을 감추고 축소하려는 국방장관, 더 이상 국방수장의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국방장관이죠. 송영무, 정경두, 그리고 서욱. 해군 출신, 공군 출신, 육군 출신 이렇게 로테이션 하고 있는데 정말 뭐 점점 더 최악의 상황입니다. 송영무가 국방장관 할 때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 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정경두가 딱 들어오니까 그래도 송영무는 양반이네 라고 했죠. 송영무 초창기에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문정인에게 좀 정신 나간 인간이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정경두는 뭐 완전히 처음부터 납작 엎드려서 송영무가 괜히 소신발언하다 저렇게 깨지더라. 나는 처음부터 납작 엎드려야지 해가지고 정말 뭐 까제비 눈만 뜨고 시키는 대로만 다 하고 있었던 정경두. 그런데 여기는 거의 내가 더 나서서 대통령님의 심기 보좌를 하리 라는 이런 거 아닙니까? 도발이 우리 영해 영토 여기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줘야 도발이랍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북한이 우리에게 했던 도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폭침도 지금 국정상황실장 그거 북한이 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따구 소리 하는 정부인데 아무튼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참수리 357을 격침시켰던 연평해전 이런 것 뿐이겠네요.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런 것 뿐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북한이 쏘았던 수많은 미사일들
그리고 북한이 했던 수많은 핵실험들 다 도발이 아니네요. 무슨 이런 자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사단장을 하고 자기가 군단장을 하고 또 자기가 합참 작전본부장을 할 때 북한이 계속 수많은 도발을 하고 그걸 국지도발 대비태세 지휘하고 했던 자가 바로 본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발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자 도대체 누구의 장관인지 이런 자의 명령을 우리 군이 들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자가 명령을 내릴 자격은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말하죠. 우리 군이 여기갈 수 있다. 자, 헤리티지 재단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드가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드의 레이더 탐지 각도는 120도이기 때문에 성주에서 북쪽을 120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뭐 너무나 주지의 사실이죠. 그러면 120도 밑으로 내려와서 쏘면은 사드 레이더가 탐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대응조차 할 수 없다. 우리 사람 시각으로는 정면에 한 46도가 초점이 맞아요. 사람 눈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얘도 어렴풋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렴풋하게 보이니까 뭐가 날라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레이더도 그런 줄 아는데 사람의 눈은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라도 있지만 레이더는 120도 딱 끊어지면 121도부터는 까맣습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121도, 122도 또는 130도까지 내려와서 옆에서 때려버리면 다 맞는 것이죠. 그걸 헤리티지 재단은 지적한 것이고 저도 수년 전부터 방송 출연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지스함을 추가로 도입하자. 그래서 SM3를 양사방으로 날릴 수 있는 이지스함은 일단 레이더가 360도니까 전방향 탐지가 가능하고 이지스함에서 쏘는 SM3 미사일도 360도 전방향으로 날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SLBM 막아내자. 근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아예 핵 잠수함 만들어서 북한의 심포 앞바다에 딱 들어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나오면 따라가서 헌터킬러 하자. 이게 준비되고 있던 군사적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어떤 여격 자산도 없는 상황에서 여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이자는 거짓말까지 하니까 북한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리고 북한의 위협을 위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이자는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탄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해야 됩니다. 왜?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고 적을 이롭게 했으니까 이적 행위 아닙니까?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최악의 인간이 서욱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신인균이 저자 장군을 모독한다 라고 하는 분들 많던데 이런 사람을 육군 사관학교 여러분의 동지 또는 동기라고 제가 옹호해 줘야 됩니까? 아니죠. 저를 뒤에서 욕하고 있는 수많은 장군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뭔가 큰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이 아마게돈, 이른바 인류 멸망 수준의 핵전쟁 상황을 상정한 대규모 핵전쟁 훈련을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 해군 핵전쟁 통신 중계 및 지휘 통제기가 무려 5대가 동시에 이륙해서 미국 동부와 서부, 중부 지역 전역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항적 정보 추적 오신트 정보원들이 현지 시각 10월 20일 동시에 리포트했습니다. 이번에 식별된 항적은 무려 5대의 E-6B가 동시에 미국 전역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식별된 기체는 콜사인 콜드17, 기체번호 162782, 그리고 콜사인 패트리 16, 기체번호 164387, 콜사인 스노우니 19, 기체번호 164388, 콜사인 루프 07, 기체번호 164404, 콜사인 베날 16, 기체번호 164409 등 5대입니다. 이들은 미국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 내륙 중심부 등에 걸쳐서 20일 오후 내내 동시다발적으로 장시간 채공하며 대규모 핵전쟁 상황을 상정한 비행 패턴을 ADS-B 시그널을 통해 노출했는데요. 해당 항적을 관측한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며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에서 운용하는 E-6B 머큐리 통신중계 및 지휘 통제기는 유사시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탑승하는 VC-25 에어포스 1, E-4B 둠스데이와 미국 전역의 ICBM 기지,
태평양과 대서양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실시간 데이트링크로 연결해서 핵 공격 명령을 전송하는 항공기인데요. 항적 전문가들은 이번 항적이 태평양과 대서양의 전략원잠 그리고 콜로라도주 샤이엔 핵전쟁 지휘소 등지에서 식별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규모 핵전쟁 지휘 통제 훈련을 실시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E-6B 전력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띄워 실전에 가까운 대규모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움직임인데요. 북한의 SLBM 발사가 이루어진 다음 날 실시된 이 대규모 핵전쟁 훈련, 누구에게 무서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인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이 탑승하는 에어포스 원, 이 에어포스 원은 유사시에 핵전쟁 지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전시에 탑승한 둠스데이. 그러면 이제 둠스데이나 에어포스 원에서 야, 미사일 공격해, 핵 공격해버려 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를 받아서 물속에 있는, 즉 이 바다 심해에 숨어있는 태평양과 대서양 숨어 있겠죠. 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트라이던트 미사일 16발씩 탑재하고 있는 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그 명령을 전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이 예를 들어서 몇 발만 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 플러스 또는 어디에다 쏴라고 하는 목표의 타겟 좌표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가겠죠. 그리고 또 미국 전역에 ICBM 기지들이 있습니다. 사일로 안에 이제 ICBM 여기에도 또 전송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의 어디에는 ICBM으로 지대지 미사일로 쏴. 그리고 또 어디에는 SLBM으로 쏴.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명령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지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미국적으로 미국 전역이 핵 공격을 받을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 해당 적을 초토화시키는 동시다발적인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 시점이 묘하다. 바로 북한이 10월 19일 미니 SLBM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은 2018년 이후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하지 마라 라고 해서 북한이 그동안 이런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SLBM 발사라든지 이런 거 안 했죠. 보여주기만 했지. 열병식을 통해서 실제 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쏘았습니다. 19일 날 쏘았고 미국은 20일 날 이 훈련을 동시다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사인은 뭐냐?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핵전쟁 한번 붙어보자. 지금 중국이 대만 때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핵전쟁 할 수 있어. 라는 사인이겠습니까? 아니 미국이 대만 때문에 지금 상호 방위조약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대만 때문에 중국과 핵전쟁 한다? 이것은 뭐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미국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미니 SLBM을 쏘았고 그것은 핵 투발 수단이다 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그 시점에서 미국이 동시에 전국토에서 핵전쟁 지휘 통제기가 떠서 핵전쟁 연습을 했다. 이건 저는 분명히 북한에게 보낸 사인이다. 너 그렇게 까불다가 정말로 우리 핵무기 처음 맞는다. 조심해라. 더 이상 까불지 마라. 라는 사인이 아닌가 싶은데 뭐 핵무기를 때리는 것은 좀 조심하고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뭔가 정말로 군사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서북이 겁이 나서 진짜로 전쟁할까봐 도발 아니다 라고 쉴드를 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초유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근래 보기 드문 핵전쟁 지휘 통제기가 동시에 다 떠서 작전 지휘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